즐거운 한국어 초급 1-5과 문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뭐뭐하고 또 비읍 불규칙 무엇이 어때요? 뭐가 어때요? 이런 거가 되겠죠. 자, 첫 번째 문법 배우겠습니다. 78쪽에 나오고요. 뭐뭐하고 자, 이거는 어떨 때 써요? 여기 지금 이지영 선생님이 지금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아이하고 남편은 지금 뭐해요? 이 하고는 이거하고는 좀 틀린 거예요. 아이와 남편은 지금 뭐 하죠? 하고 그 두 개의 말을 연결하는 그 할 때 그 하고고요. 여기서 여기 고는 남편은 일하고 아이는 집에 있어요. 이 둘 다 다르죠. 일하는 사람은 남편, 집에 있는 애는 아이죠. 이럴 때 요 고를 배우겠다는 거예요. 요거랑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나트 씨가 그렇게 말을 하죠. 예문을 보겠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고 친구는 주스를 마셔요. 커피를 마시는 사람은 저예요. 주스를 마시는 사람은 친구예요. 이렇게 고는 두 개의 이렇게 절이라든가 이런 거를 연결하는데 여기 앞에 말, 이 절이 뭐예요? 주어와 동사. 이 동작을 하는 말이죠. 움직이는 거잖아요. 커피를 마시거나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동작을 하는 주인공, 그거를 주어라 그래요. 이 절의 주어가 이렇게 앞에 절이나 뒤에 절의 주어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또 쓰고 같아도 돼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또 운동을 해요. 커피를 마시고 뭐 공부를 해. 이렇게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주어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된다. 이 말이 뭐냐고요? 요런 말이에요. 이건 다르죠? 저는 태국 사람이고 제 남편은 한국 사람. 이렇게 말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주어가 다른 경우에 이런 거. 그래서 두 개의 절, 어떤 선후 관계가 아닌 두 가지 사실이나 내용을 연결할 때 꼭 절이라는 말이 좀 나와서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뭐 센터에 갑니다. 공부하러 갑니다 하면 이 사람이 커피를 마신 게 먼저죠. 그런 걸 선후관계라고 그래요. 앞에 뒤에 하는 거.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선후관계가 아니라 두 개의 사실이나 내용을 지금 쭉 늘어놓고 있죠. 이걸 나열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런 상황을 지금 이거는 두 개의 상황을 쭉 얘기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남편은 일하고 아이는 집에 있어. 이런 경우에는 주어가 다르다. 저는 태국 사람이고 제 남편은 한국 사람이에요. 이런 상황을 쓸 때 동작을 나타내는 말이 지금 나왔어요. 숙제하는 거, 숙제하다. 책을 읽는 거, 읽다죠? 근데 거기에서 다, 끝에 다를 떼고 고 이렇게 붙여요. 이 형태는요. 자, 그럼 여기 볼까요? 동사도 있고 형용사도 있어요. 동사는 동작을 하는 거, 마시는 거, 가는 거, 뭐뭐 하는 거, 공부하는 거, 운동하는 거, 책을 읽는 거. 이거 다 동작을 나타내죠? 움직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럴 때 그냥 끝에 여기 다를 떼어버리고 여기 다가 있죠? 제가 빨간색으로 이렇게 이 동작을 나타내면 이건 기본형이에요. 이럴 때는 이 다를 떼고 여기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이라고 그래요. 변하지 않는 부분 뒤에다가 뭘 붙인다고요? 고 이렇게 붙이면 돼요. 뒤에다가 고를 붙였더니 마시고, 가고, 하고, 읽고. 나는 마시고, 너는 가고, 뭐 나는 공부하고, 너는 책을 읽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요. 그럼 이번에는 형용사가 있죠. 형용사는 뭐예요? 동작이나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태, 모양, 크기 이런 거 크다. 어떤 모양이 큰 거죠. 많아요. 뭐가 많아요. 이런 건 어떤 상태예요. 아우 좋아요. 어떤 느낌이나 어떤 성질을 나타내는 거죠. 나 저거 참 좋아. 이런 거. 이다 아니다. 동사 이다 아니다. 형용사의 뒤에 고가 붙으면 어떻게 돼요? 두 가지 사실이나 내용을 쭉 늘어놓는 것, 나열하는 거다 할 때 고를 써요. 고. 예문을 다시 볼까요? 저는 커피를 마시고 이럴 때 고예요. 친구는 주스를 마셔요.
저는 태국 사람이고 제 남편은 한국 사람이에요. 주어가 지금 다른 경우를 보고 있습니다. 남편은 일하고 아이는 집에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또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이 책을 먼저 보겠습니다. 즐거운 한국어. 자, 동작을 나타내는 말들이 있어요. 쉬다, 공부를 하다, 영어를 가르치다, 운동을 하다, 한국어를 배우다, 책을 읽다, 커피를 마시다, 음식을 만들다. 이렇게 다양한 일상생활, 우리 지금 일상생활을 배워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요. 어때요?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자가시고 한 사람은 에디시지요. 이 사람은 공부를 했는데 이 사람은 막 노래를 부르고 좀 쉬고 있죠.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가시와 에디시가 무엇을 해요? 자가시는 공부를 하고 고라고 연결을 했어요. 에디시는 쉬어요. 지금 공부 안 해요. 쉬어요. 쉬다, 쉬어요. 이런 거 지금 나왔습니다. 2번. 이 사람은 엔젤이에요. 엔젤과 나레카시가 있어요. 나레카시는 여기 커피 포토 있는 거 보니까 뭐 커피를 마시겠죠? 엔젤은 뭘 하나요? 뭔지는 모르지만 공부하다가 아까 한번 나왔었어요. 자가시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공부하는 게 뭐 한국어를 배우다, 영어를 가르치다, 커피를 마시다. 이거는 여기서는 다 한 번 썼는 걸 빼니까 책을 읽는다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쵸? 이런 걸 쓰면 되겠죠? 이렇게 다른 걸 한번 사용했으면 공부하다는 이미 한 번 했으니까 여기서 한번 공부하다 쉬다는 어디서 사용해서 1번에서 사용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번에는 엔젤 같은 경우는 뭐예요? 책을 읽다를 지금 선택을 한 거예요. 책을 읽고 나레카는 커피를 마십니다. 지금 이걸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봤어요. 엔젤은 책을 읽고, 고죠? 읽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발음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떻게 소리 난다고요? 읽고, 이렇게 소리 납니다. 책을 읽고, 자, 소리는 이렇게 표시하기로 했어요. 엔젤은 책을 읽고 나레카는 커피를 마셔요. 이렇게 됐어요. 말하는 표현 어요, 아요 붙여서 지금 문장을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미셸은 여기 잘 안 보이지만 자세히 보시면 영어로 막 샬라샬라 뭐 써 있어요. 그래서 배워요. 여기 다른 사람이 지금 저기죠. 그래서 요거는 요 사람이 미셸이겠네요. 배워요 하는데 한국어를 배워야 되니까 영어가 나오니까 이게 한국어인가요? 이게 영어 같으네요. 네, 이게 지금 그림이 좀 작게 보여서 그러는데 요게 한국어고 요게 영어예요. 그러면 얘는 배워야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문은 영어를 가르치다. 그래서 한 사람은 배우는 거예요. learn 해서 배우고 얘는 어떻게 해요? teaching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고 자 정리하겠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다가 지금 3번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영어를 가르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따라하세요. 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미셸 여기다 주어졌어요. 이름이 미셸 또는 미셸 씨는 한국어를 배우고 엔젤은 영어를 가르쳐요. 그래서 C자가 붙였을 때하고 아닐 때하고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에 따라서 은과 는을 붙였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은은 뭐예요? 비교를 하는 거. 이 사람과 이 사람. 그렇죠? 미셸 씨가 한국어를 배우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 두 사람을 비교할 때는 은는 이런 걸 쓴다고 그랬어요. 예전에 은는을 배웠습니다. 4번을 보겠습니다. 나트죠? 얘는 석훈이죠? 나트는 지금 운동을 해요. 운동하다는 말이 있나요? 여기 있네요. 이 사람은 음식을 만들어요. 뭐 또는 요리를 해요. 그런데 여기 주어진 게 음식을 만든다 그러니까 이거를 사용해야 되겠네요. 나트는 운동을 하고 석훈 씨는 음식을 만들어요. 됐나요? 어요, 아요를 지금 여기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 그렇게 답을 했어요. 여기는 뭐예요?
자가 씨와 에디 씨가 무엇을 해요? 엔젤 씨와 나레카 씨는 무엇을 해요? 와가 지금 붙었습니다. 와. 연결하는 말이 붙었어요. 아까 하고 이런 것처럼 여기도 와가 붙었어요. 자, 그럼 여기는 미셸 씨와 엔젤 씨는 무엇을 해요? 미셸 씨는 한국어를 배우고, 요 사람이 미셸이에요. 엔젤 씨는 영어를 가르쳐요. 그럼 여기 4번 어떻게 해요? 나트와 석훈 씨는 무엇을 해요? 무엇을 해요? 나트 씨는 운동을 하고 석훈 씨는 음식을 만들어요. 이렇게 됐죠? 여기는 다르게 한번 또 써봤어요. 이게 예전 책하고 또 여기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더라고요. 교정이 됐어요. 그래서 만들다 먹다로 지금 해봤어요. 아내는 음식을 만들고 남편은 음식을 먹어. 또는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뭐뭐 하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주어가 달라요. 그죠? 이게 두 가지 사실을 또는 내용을 연결할 때 쓰는 말이 고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그럼 또 이제 계속 연습해 보겠습니다. 한국 생활이 어때요? 그랬으니까 이제 지하철에 대해서 얘기를 해 보겠어요. 근데 이번에는 형용사가 주로 많이 나왔네요. 자, 빠르다, 편리하다 뭐 이런 건 다 형용사예요. 근데 지하철이죠? 둘 다 지하철. 이렇게 주어가 같을 수도 있어요. 지하철이 빠르고 편리해요. 두 가지 사실이지만 주어가 동일할 경우에 지금 얘가 나왔죠? 지하철이 빠르고 편리해요. 그 다음에 김밥이 나왔습니다. 맛있고 싸요. 그쵸? 맛있고 싸요.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주스는 어때요? 싸다. 뭐 싸다고 할 수도 있고 시원하다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얘는 지금 싸다라고 나왔어요. 값이 싸다는 거죠? 주스가 달다. 그러면 주스가 싸고 달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두 번 나올 때는 주어를 두 번 쓰질 않아요. 한 번만 써요. 그렇죠. 뭐 석훈 씨는 뭐하고 나트 씨는 이럴 때는 다 써주지만 동일할 때는 한 번만 써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가 쉽고 재미있다. 지금 고를 사용해서 문장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로 형용사가 나왔어요. 어떤 거? 빠르다, 편리하다, 맛있다, 싸다. 이건 동작이 아니고 어떤 상태나 성질 이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싸다, 달다, 쉽다, 재미있다. 이런 게 다 형용사예요. 자, 답을 어떻게 썼나요? 김밥이 맛있고 싸요. 주스가 싸고 달아요. 공부가 쉽고 재미있어요. 여기에다 해요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아요, 어요, 해요를 썼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러면 한 문장을 더 연습하는 거죠. 2번. 이번에는 동사로 연결했네. 동사고. 쉬다, 운동하다. 이거는 뭐야? 동작을 나타나죠? 그래서 에디는 여기 쉬고 있어요. 아미르는 운동해요. 그래서 동사도 고를 붙이면 돼. 어디? 요 뒤에 다를 다 떼어버리고 여기 어간 변하지 않는 부분에다 고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앞에 거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쉬고 아미르는 운동해요. 이거는 뭐예요? 먹다, 마시다죠? 이 사람은 먹고 이 사람은 마셔요. 나트는 빵을 먹고 자가는 커피를 마셔요. 여기도 해요, 아요, 어요 했으니까 마셔요 이렇게 되겠죠? 에디 씨는 공부하다. 자가 씨는 책을 읽다. 이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할 때 뭐로 연결해요? 고로 연결해요. 두 가지 사실이나 내용을 연결할 때, 쭉 나열할 때, 나열하는 거. 나열이 뭐예요? 연결이라고 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쭉 늘어놓는 걸 나열이라 그래요. 에디 씨는 공부하고 자가 씨는 책을 읽어요. 두 사람이 지금 뭐 해요? 에디 씨는 공부하고 자가 씨는 책을 읽어요. 이렇게 세워서 이렇게 읽고 있죠? 자, 미셸 씨하고 지금 엔젤 씨가 나왔어요. 미셸은 장을 보고 고로 이었겠죠? 보다 여기서는 보다만이 아니라 장을 보다 한꺼번에 장을 보다 청소를 하다 이것도 마찬가지 하다가 뭘 해요? 청소를 하다 뭐 공부를 하다 그런데 여기는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하다 이래도 돼요. 자 어떻게 변하나요? 미셸은 장을 보고 엔젤은 청소를 해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렇게 쓰셨나요?
나트는 빵을 먹고 자가는 커피를 마셔요.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에디 씨는 공부하고 자가 씨는 책을 읽어요. 아까 이 경우는 이렇게 하나씩 띄워줬지만 이번에는 쭉 늘어나 주어도 자기가 찾아서 쓰는 경우예요. 주어가 다르죠, 이쪽에. 자, 여기도 마찬가지죠. 미셸은 장을 보고 엔젤은 청소를 해요. 자, 이해되셨죠? 여기처럼 고를 사용해서 동사를 이렇게 나열하고 어떤 사실을 나열해요. 그리고 끝에는 해요, 어요, 뭐 이런 채를 지금 쓰고 있어요. 자, 이해되셨죠? 형용사 또는 동사 이다 아니다 이런 거 할 때 연결하는 말이에요. 쭉 늘어놓는 말이에요. 자, 이번에는 문법 2에 대해서 나왔어요. 얘는 이렇게 이런 형용사들이 있어요. 이런 거가 변해요.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까요? 맵다. 비읍이 우나 오로 변할 경우 맵다, 다를 여기를 다 띄어요. 여기 뭘 띈다고요? 여기 이게 마우스가 잘 안 되네. 네, 여기 있습니다. 이런 걸 다 띄어버리고 여기를 변화시키는데 맵고 무겁고 덥고 어렵고 쉽고 문법 1에서는 그냥 변함이 없죠. 그냥 그대로 여기다가 다만 띄고 다 붙이면 돼. 맵, 무겁고. 그런데 이렇게 아요, 어요 형태가 올 때는 얘가 변해버려요. 비읍이 뭘로 변했어요? 우로 변했어요. 매우어요 하다 보면 매우어, 우어, 워요. 무거우어요. 비읍이 뭘로 변했다고요? 우로 변했어요, 일단. 근데 이게 소리가 합쳐지니까 워로 변한 거예요. 무거워요. 더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맵다, 매워요. 자, 어떻게 변한다고요? 비읍이 우로 변해서 맵다, 매워요. 비읍이 변했습니다. 무거워요. 더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여기는 그냥 문법 1에서는 그냥 그대로 고만 붙이면 됐어요. 요 다를 띄워버리고. 그런데 아요, 어요가 붙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변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불규칙해요. 규칙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떨 때는 맵고 했다가 어떨 때는 매워요. 이렇게 변하잖아요. 이런 거를 불규칙이라고 그래요. 자, 예문을 보겠습니다. 대화를 해요. 나트씨, 나레카씨, 에디씨 다 모였네요. 한국어가 쉬워요? 뭐 공부하기 쉬워요? 이런 말이겠죠? 네, 쉬워요. 나레카씨는 쉽대요, 지금.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좀 보세요. 덥다도 있어요. 쉬워요. 워로 바뀌었죠? 쉽다. 덥다, 더워요. 이렇게 바뀌었죠? 시험이 어려워요. 어렵다가 어려워로 바뀌었어요. 지금 여기 다 나온 얘들입니다. 좀 크게. 그래서 맵다가 매우어 해서 매워요. 이렇게 돼요. 무겁다, 무거워요. 비읍이 우로 바뀝니다. 왜 그래요? 여기 우가 들어갔잖아요. 우가 들어가면 다 뭐예요? 어요가 다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어요 하다 보니까 워 이렇게 돼요. 더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다 여기는 워요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제 이해되셨죠? 자, 연습을 해보면 좀 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1번 그림에 보면 한국어 공부가 어렵다, 쉽다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자가씨는 지금 편안하게 하고 있죠. 찡그리거나 뭐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예문을 하나를 지금 여기서 해놨어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쉬워요? 두 개를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어 공부가 쉬워요. 이렇게 됐어요. 자, 그럼 여기 보겠습니다. 김치가 매워요? 달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김치가 매워요. 에디 씨는 김치가 매워. 이 사람한테는 매워요. 다른 사람 안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 좀 표정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에디 씨는 김치가 매워요. 에디 씨는 김치가 매워요? 달아요? 에디 씨는 김치가 매워요.
가방이 좀 낑낑 무거워 보이죠? 나트시가. 자, 가방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예, 여기 나트시에게는 또는 나트시는 가방이 무거워요. 자, 해가 쨍쨍 비치고 있네요. 한국 여름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두 개를 물어보면 이제 그 중에 하나를 답을 해야 되겠죠? 이게 사람 이름을 같이 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국 날씨가 이렇게 여기만 대답을 해도 돼요. 뒤에 부분만. 여기서는 그렇게 나왔네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가시는 이걸 굳이 안 해도 돼요.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인물이니까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국어 공부가 쉬워요. 김치가 매워요. 이렇게 답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기 인물이 있으니까 이 인물을 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나레카시는 한국의 여름 날씨가 더워요. 지금 더워서 뭐 선풍기 들고 있죠? 휴대하는 선풍기. 자, 5번 보겠습니다. 나레카시에게는 사실은 이렇게 해야 돼. 나레카시는 요리가 어려워요? 쉬워요? 요리가 어려워요. 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표정을 보고 잘 알 수는 없지만 좀 한국 음식을 만드는데 어렵다 이렇게 해서 어려워요 이렇게 답을 했어요. 그런데 쉬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 표정이 좀 정확하게 안 보이죠? 자, 솜사탕. 얘는 좀 이상하게 나왔어요. 매워요? 자, 솜사탕이 매워요? 달아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솜사탕은 달아요. 솜사탕이 달아요. 솜사탕은 달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은과 이, 가, 은는 구별이 돼야지 돼요. 얘는 비읍을 여기에서는 안 썼어요. 답에서는. 문제에서는 매워요? 할 때 쓸 수 있죠. 이게 물어볼 때는요. 문제라기보다도 물음에서는 매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칸이 좁기 때문에 다 쓰지 않았, 답만 이렇게 썼지만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요? 매워요?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매워요? 달아요? 네, 솜사탕은 달아요. 솜사탕이 달아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자, 노트북을 들고 다닐 때 지금 되게 가벼워 보이죠? 그래서 노트북 컴퓨터가 무거워요? 가벼워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해요? 노트북 컴퓨터는 가벼워요. 노트북 컴퓨터가 가벼워요. 여기가 가로 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가로 썼지 은눈으로 자기 느낌에 따라서 쓸 수도 있어요. 노트북 컴퓨터가 가벼워요. 또는 노트북 컴퓨터는 가벼워요.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한국 겨울 날씨는 더워요? 추워요? 한국 겨울 날씨는 추워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비읍불 규칙을 이용해서 지금 물어보고 답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또 연습을 하겠습니다. 이제 기본형이 나오는 데다가 아요, 어요가 들어가면 불규칙한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문법 1에서는 고, 맵고, 어렵고, 무겁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아요, 어요라는 표현이랑 같이 쓸 때는 이런 말들이 비읍이 다 우로 바뀌어서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먼저 볼게요. 쉽다, 쉬워요, 쉬워요. 어렵다, 어려워요, 어려워요. 왜요? 비읍은 우로 바뀐다 그래서. 근데 여기가 음성이랑 가까운 거, 어랑, 어나, 이, 아나, 오가 아닐 경우에는 다 우로 바뀐다 그랬죠? 이어, 우, 이렇게, 어우, 어우, 이렇게 되죠? 추, 이렇게 되죠? 다 이게 음성이랑 우, 이런 거랑 어울리기 때문에 우로 다 지금 바뀌고 있어요. 매우, 이러니까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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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 여기서도 이렇게 바뀌어요. 우어, 우어. 줄어들죠? 자, 여기 줄어든 게 보이시나요? 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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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 우어, 우어, 우어. 이게 다 똑같은 걸로 지금 변하고 있어요. 그게 보여야 돼요. 쉽다. 요 비읍이 뭐로 바뀐다고? 쉬. 요걸로 바뀐다고. 우. 그게 바로 이게 불규칙 이거예요. 또는 오로 바뀌는 경우도 있는데 여기 얘에서는 다 음성이 나왔고 얘만 양성이 나왔어요. 양성이 뭐예요? 오나 아가 밝은 소리예요.
근데 여기 돕다는 여기 가운데 밝은 소리 오가 들어있죠? 그래서 도오로 변했어요. 오. 여기 오로 변한 거야. 아까 여기 오로 변했죠? 오로. 그러니까 오가 도오. 그러니까 아요가 된 거야. 도와요. 그래서 도와, 도와. 이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우예요. 여기서. 비읍으로 지금 왜 우가 됐어요? 쉬우 할 때 여기 이, 어려우, 어가 들어가고 이런 게 보이죠? 어가 들어가고. 어가 들어가. 이렇기 때문에 우로 변했어요. 우. 근데 여기는 도 하니까 밝은 소리니까 오로 변하고 여기도 아요가 된 거예요. 아요. 도와요. 도와, 도와. 여기도 오와, 오와, 오와 하면 어떻게 돼요? 이중 모음 할 때 와가 된다 그랬죠? 도와요. 무서, 우. 얘는 어가 들어가 있으니까 우가 들어오고 어요가 된 거예요. 네. 예전에 다 배운 그걸 다 응용하는 거. 오나 아는 밝은 소리예요. 땅 위에 오른쪽 소리는 밝은 소리예요. 그래서 그럴 경우 아요가 붙고 이런 게 아닌 거. 어나 우. 이건 땅 아래 소리죠. 또는 이 이런 거는 뭐 오나 아가 아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어떻다고요? 어요랑 어울리는 거예요. 너무 산만하게 돼 있어서 아이고 지우개가 잘못 선택이 됐네요. 그래서 얘는 뭐예요? 밝은 소리는 오 또는 아 이런 거는 아요랑 어울리고 네 아요랑 어울리는 거 얘는 여기 얘랑 어울리는 거예요. 나머지는 지금 어, 우 이런 건 다 어요랑 어울려요. 어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하다 보니까 쉬워, 어려워, 가벼워 이렇게 되는 거죠.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입에서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쉽다, 쉬워요. 가볍다, 가벼워요. 덥다, 더워요. 맵다, 매워요. 어렵다, 어려워요. 그 다음에 뭐야? 무겁다, 무거워요. 춥다, 추워요. 돕다는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도와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똑같이 비읍이 있다고 모든 게 다 불규칙이냐? 아니에요. 아까 문법일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고만 붙이면 돼. 여기 변하지 않는 여기 옆에 어간이라 그러는데 여기다 입고, 좁고, 잡고 이렇게 쓰면 되는데 어유, 아유가 올 때는 불규칙은 이렇게 변하죠? 근데 얘는 아니에요. 그대로 입, 어요, 좁, 아요, 잡아요. 자, 좁다, 잡다는 왜요? 오나 아가 왔으니까 아요가 왔고 입다는 이런 이가 왔으니까 어요가 된 거죠. 입다, 입고, 입어요. 좁다, 좁고, 좁아요. 잡다, 잡고, 잡아. 얘는 규칙 동사예요. 근데 이런 애들은 어요, 아요가 왔을 때 변화되는 거는 비읍 불규칙, 비읍으로 변하는 거 지금. 되셨나요? 자, 연습도 해보겠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보기를 보고 얘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매워요. 표정이 되게 매워요. 김치찌개가 매워요? 네, 김치찌개가 매워요. 똑같은 말인데 물어보느냐, 답을 하느냐죠? 자, 지금 이 사람도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어렵나요? 아니면 여기가 랄랄랄라 노래가 나오는 건가요? 제가 지금 책을 덮고 있어갖고 기억이 안 나서는데, 자, 한국어 공부가 답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 쉬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한국어 공부가 쉬워요? 네, 한국어 공부가 쉬워요.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두 개 똑같은데 하나는 물어보고 답하는 거죠. 자, 한국어 공부. 얘는 쉬운 거고 얘는 어려운 거래. 여기 이렇게 까만 걸로 이렇게 된 거 보니까 머리에서 쥐나 뭐 이런 표정이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네,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자, 다 쉽다, 어렵다. 비읍 불규칙입니다. 우어 이런 소리가 나요. 날씨가 더워요? 덥답니다. 네, 날씨가 더워요. 날씨가 더워요.
가방이 낑낑 무거워요. 네, 가방이 무거워요. 무겁다. 비읍 불규칙입니다. 또 가방이 이거는 가볍죠? 번쩍 들었죠? 가방이 가벼워요. 네, 가방이 가벼워요. 쉽다, 어렵다, 덥다, 춥다. 여기는 안 한 것 같은 날씨가 추워요. 네, 날씨가 추워요. 춥다, 무겁다, 가볍다. 다 비읍 불규칙이에요. 답을 어떻게 쓰셨나요? 쉬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안 썼습니다. 날씨가 더워요? 네, 더워요. 날씨가 어때요? 추워요? 네, 추워요. 가방이 무거워요? 네, 무거워요. 가방이 가벼워요? 네, 가벼워요. 이게 되겠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법 3으로 왔습니다. 문법 3으로 왔어요. 무엇이 어때요? 뭐가 어때요? 그죠? 어떨 때는 이가 오고 어떨 때는 가가 와요. 그거를 이미 이전에 배웠어요. 그래서 날씨 이렇게 받침이 없을 때는 가 이렇게 와요. 날씨가 어때요? 음식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는 음식이 어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낱말이 어떤 거에 오느냐에 따라서 다르니까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때는 뭐예요? 상대방의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두 사람이 얘기하죠? 석훈 씨와 안미르 씨일 거예요. 이 사람이 물어봐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재미있어요. 이 사람한테 생각을 물어보죠. 의견을 여기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물어볼 때 어때요? 하는 걸 쓰는 거. How is it? 지난번에 배웠었죠? 한국 공부가 어때요? 한국 사람이 어때요? 공부가 어때요? 사람이 어때요? 그죠? 받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조사가 달라지고 있어요. 여기 음식, 사람, 생활, 교통, 한국 생활의 내용이죠? 이렇게 받침이 있을 때는 음식이 어때요? 사람이 어때요? 생활이 어때요? 교통이 어때요? 집값이 어때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또 여기는 받침이 없어요. 날씨가 어때요? 공부가 어때요? 물가가 어때요? 이렇게 되지만 또 은는 할 때는 어떻게 해요? 얘는 이렇고 얘는 이렇고 어제는 어땠고 오늘 어떻고 이렇게 비교할 때 있죠? 또는 뭐 어떤 강조를 할 때 다른 나라에서는 밥을 먹는데 이 나라는 빵을 먹어 이렇게 할 때는 은는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럴 때 어때요가 지금 우리 공부하는 건 어때요예요. 어때요? how 어때요?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이제 단어를 지금 어휘를 많이 배우는 거예요. 이제 교통이 있죠? 뭐 택시, 자동차, 뭐 기차, 여러 가지 버스도 있어요. 한국 교통이 편하다고 이 사람은 이렇게 표시했네요. 자, 여기 묻습니다. 한국 교통이 어때요? 한국 교통이 편해요. 날씨네요. 한국 날씨가 어때? 이번엔 가 그래야 되겠죠? 한국 봄 날씨가 어때요? 좋아요. 그럼 나는 여기다가 좋아요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겠죠? 이렇게 좋아요. 또는 흐려요. 여기는 근데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좋아요에다 답하는 게 좋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한국 옷이 어때요? 싸요? 비싸요? 내가 생각하기에 싸다고 생각하면 싸요. 비싸면 비싸요. 여기다가 아요, 어요, 해요로 답을 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어때요? 우리가 지금 어때요를 배우는 거예요. 어때요? 어때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에다 표시를 하면 돼요.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림에 맞춰서 그림에 이렇게 환한데 흐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림에 맞춰서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어때요?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한국 과일이 어때요? 싸요? 비싸요?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어려워요? 쉬워요? 한국 겨울 날씨가 어때요? 추워요? 더워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어때요에는 지금 비읍 불규칙이 들어가는 말들도 참 많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눈여겨보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문장, 글로 된 것만 한번 볼까요? 한국 교통이 어때요?
한국 교통이 편해요. 또는 한국 교통이 불편해요. 한국 봄 날씨가 어때요? 한국 봄 날씨가 좋아요. 한국 봄 날씨가 흐려요. 한국 옷이 어때요? 한국 옷이 싸요. 한국 옷이 비싸요. 한국 드라마가 어때요? 한국 드라마가 재미있어요. 한국 드라마가 재미없어요. 한국 과일이 어때요? 한국 과일이 싸요. 한국 과일이 비싸요. 한국어 공부가 어때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한국어 공부가 쉬워요. 한국 날씨가 어때요? 한국 날씨가 추워요. 한국 날씨가 더워요. 어때요는 뭐예요? 상대방의 이 말하는 사람의 의견이나 생각을 물어볼 때 어때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어때요? 저게 어때요? 흔히 많이 사용하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또 계속 연습을 해볼까요? 자, 여기에는 이제 문장으로 한번 쓰게끔 되어 있어요. 한국 생활 줄긋기도 하네요. 재미있다, 재미없다. 반대말이에요. 화살표가 반대로 가 있죠?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요, 재미없어요. 똑같은 건데 이제 형태를 바꿔서 지금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한국 날씨는 어때요? 덥다, 춥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죠? 한국 날씨가 더워요. 한국 날씨가 추워요. 교통은 어때요? 편리해야 되겠죠? 한국 교통이 편해요? 불편해요? 한국 음식이니까 맛이 있어야 되겠죠? 맛있다, 맛없다. 한국어 공부가 쉽다, 어렵다. 근데 여기 어떻게 답을 하라 그랬어요? 한국 생활이 재미있어요. 한국 생활이 재미없어요. 요거는 뭐야? 있어요,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반대말이라서. 반대말은 지금 여기에 어떻게 표시했나요? 이렇게 화살표로 지금 반대로 표시했어요. 그렇죠? 두 번째는 한국 날씨가 더워요, 추워요. 자, 어떻게 표시했나요? 한국 날씨가 더워요, 한국 날씨가 추워요. 3번 한국 교통이 편해요, 한국 교통이 불편해요. 했죠? 4번 여기 있습니다. 줄긋기 한 걸 따라가시면서 하면 돼요.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한국 음식이 맛없어요. 어요, 아요가 들어와서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5번. 한국어 공부가 쉬워요, 어려워요. 한국어 공부가 쉬워요. 한국어 공부가 어려워요. 지금 반대말을 지금 해서 사용을 해서 어때요? 이런 거에 대해 답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주어가 받침이 있냐 없냐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날씨 이러면 가예요. 받침이 없으니까. 공부가 받침이 없으니까 가예요. 교통이 음식이 받침이 있는 말들은 이가 붙어서 답을 해주거나 물어보면 돼요. 자, 이해되셨죠? 자, 연습을 또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런 낱말, 이런 낱말들이죠. 이런 건 명사라고 그래요. 딱 하나 이름을 정해준 말이죠. 이거 한국 생활에 해당하는 이런 낱말들을 주어주고 그게 어때요? 하고 물어보고 답하는 거네요. 한국 생활이 어때요? 재미있어요. 자, 이제 나머지는 이제 여기를 따라서 이제 해야 되겠죠? 자, 가라는 사람이 물어보고 답해요. 묻고 답하고 짝활동에 대한 답이 되겠죠? 맛있다 하는 거니까 뭐예요? 음식이 되겠죠? 2번 가겠습니다. 편리하다 하니까 교통이 되겠네요. 연결하는 거 관련 있는 거. 재미있다 없다 하니까 영화 같은 거가 되겠어요. 드라마, 영화. 춥다, 덥다는 뭐야? 날씨가 되겠죠. 그럼 답을 할 수 있나요? 한국 음식이 맛있어요? 아니, 어때요? 하고 물어보죠. 그러니까 맛있어요. 이렇게 답을 하겠어요. 2번 편리하다니까 교통에 대하겠네요. 한국 교통이 어때요? 생각을 물어봐요. 느낌을 물어봐요. 편리해요. 영화를 물어봐요. 한국 영화가 어때요?
재미없어요. 왜요? 말이 안 통하고 문화를 잘 모를 때는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날씨가 어때요? 한국 날씨가 어때요? 추워요. 추운데 살다 온 사람은 뭐 안 추울 수 있겠지만 더운 나라에 살다 온 사람은 춥겠죠.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 말고 자기의 고향. 여러분 학습자님들이 사시던 곳 있죠? 그래서 여기는 베트남 흐엉시의 예를 들었어요. 흐엉시, 베트남 음식이 어때요? 여기는 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음식이. 네, 베트남 음식이 맛있어요. 있죠? 쌀국수라든가 되게 맛있는 게 많잖아요. 베트남 음식이 맛있어요. 베트남 음식은 맛있어요.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다 이가를 사용했으니까 이렇게 우리도 이가를 사용하겠습니다. 흐엉씨, 베트남 날씨가 어때요? 베트남 날씨가 더워요. 흐엉씨, 베트남 교통이 어때요? 베트남 교통이 편해요. 베트남 교통이 불편해요. 자기한테 해당하는 거를 사용해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시느냐고 애쓰셨고요. 어떤 걸 배우셨나요? 뭐뭐하고 이런 걸 배웠어요. 고는 뭐예요? 두 가지 내용을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열거할 때, 열거가 뭐예요? 쭉 나열하는 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얘는 이렇게 하고 아이는 이렇게 하고 남편은 이렇게 해요. 이런 거 있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법은 뭐였나요? 비읍 불규칙이에요. 이렇게 한국 생활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쉬워요, 어려워요, 편해요, 뭐해 할 때 워요 이렇게 변해요. 또는 도와요, 와요 이렇게 와요 이렇게 오나 우로 변하는 거가 비읍 불규칙이다. 생각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한 건 어때요? 여기서 배우는 거 한국 생활이 어때요? 어때요에 관한 거였어요. 자, 그래서 오늘도 잘 생각해 보면 그다지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